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식인에서 기출문제하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하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둘 다 안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출문제하고 봉투 모의고사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보시면 이 기출문제 어쨌든 수능 기출문제 3년치는 가끔가다라도 다시 또 풀어봐야죠. 네. 풀었어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369로 풀 때도, 369 풀 때도, 실제적으로 한 3개년 정도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3개년은 이 문제 유형이나 형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출제를 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중하위권 학생이면, 상위권 안 되면, 봉투 모의고사 아니라 중하위권이면 기출을 풀어야죠. 네. 이게 3년 치면 9개, 이렇게 12개, 12개잖아요, 12개. 12개 뽑아놨다가 자기가 풀어서 내용 알아도 상관없거든요. 네. 이걸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시간 케어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봉투 모의고사는 이제 어쨌든 교육방송 봉투 모의고사부터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회사 거 풀고 그 다음에 뭐 김봉서처럼 국어 뭐 유명한 거 푸는데 어떤 봉투 모의고사가 좋냐면 수능 유형과 가장 근접한 거예요. 작년에는 비상이 제일 근접했거든요. 근데 많이 팔려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네. 그리고 고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적중률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안 팔리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수능 유형에 맞춰서 많이 풀죠. 상위 등급 아이들이 다 한 거,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할 게 없으니까 이걸 사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오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자기 오답들 다, 이 비슷한 거 다 체크해야 돼. 한 번에. 이게 귀찮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것이지, 이것만 한번 푼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 틀린 거랑 같은 유형으로 틀린 걸 또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중하위권이 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해설하고 참고 영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좋아요. A 해설과 B 해설을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방송에 있는 해설하고 어디 카페에서 찾은 해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비교하는 거. 틀린 문제는 이렇게 뽑아갖고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A 루트로 A 설명하는 방식과 B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는 아니더라도. 기출문제는 사실은 이제 고1 때 자기네 내신 볼 때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내니까 다 했어야죠. 고1 때나 고2 때. 네. 다 끝나서 다시 안 푸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풀으라는 거예요. 12개 정도는. 자, 봉투 모의고사는 고3 후반에 풀죠. 네. 자, 이거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내용 안 나오는 게 아니라 3개년 전 거는 안 나오는데 그 전에 7년, 10년, 10년 전 거 이런 거에 나오는 것들의 줄거리 중에 유명한 거는 중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면 기출문제 뭐 10개년, 12개년 뭐 이런 걸 풀었어야죠. 네. 12년도치를. 이거는 적용 연습하는 거고 내 약점이 어딘가 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건데 네. 이게 새로운 문제의 약점을 잡으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90분 시험을 보면 70분에 푸셔야 돼요. 그래야 약점이 드러나요. 정신없이 빠르게. 이렇게 70분에 풀고 플러스 10분에 자기가 좀 애매한 거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쓰고 하면 70분의 연습을 해야만이 난이도가 헬로 나왔을 때 버텨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70%, 이 90분이면 70%, 70분이 될도록 당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이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약점이 드러나지. 안 그러면 약점 안 드러나요. 시험 기간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이유는 네. 시험 헬난이도 적응도 중요하지만 약점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는 신경향을 만들어서 지들이 몇 개를 넣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이 경향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창의적이고. 단점은 이게 주제가 소재가 달라요. 이게 안 나오니까 나중에 보면 EBS에 나오는 주제 소재, 줄거리 쉽게 주제나 줄거리 꼭 국어 영어는 기억해야죠. 그래서 해설을 여러 번 정독하는 건 권해요. 영어를 할 시간이 없으면 네. 해설을 가끔가다 쭉쭉 정독을 해라. 기억에 남게. 네. 네, 국어하고 영어. 자, 그렇고 이 봉투 모의고사는 이 성적이 나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상황이. 무시해도 돼요. 왜 그러면 회사가 이거를 나는 이게 97점 나오면 잘한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경우도 많고 전국 등수가 의미 없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많지 않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출제한다는 노하우는 몇 명이 출제하는 거랑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검토하는 거랑. 네. 자, 해설 기출문제를 꼭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탐구 방법에서 어제 고3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 어려운 걸 천천히 푸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네. 쉬운 걸 빨리 푸는 방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짜 이 시기에 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답 정리한다고 틀린 것만 보는데 아니거든요. 네. 맞는 걸 보면서 그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하셔야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이 맞은 것에서 줄일 수 있지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빨리 풀겠다. 어려운 거는 시간 못 줄여요. 그러니까 맞은 것도 보셔야 돼. 이 시기에는. 오답 정리를 틀린 거 많아서 오답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틀린 것만 잽다 보면 오히려 점수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쉬운 것 자체를 빨리 푸는 걸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틀렸을 때 이 봉투 모의고사에서 유사 내용 어려운 거 틀린 거는 오답 정리는 요걸 중심으로 하는데 맞은 거에 대한 선지는 이게 기출 문제가 훨씬 좋으니까 해설을 정말 전체를 다 보면서 맞은 거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꼭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시간이 줄어요. 자, 국어 봉투 모의고사를 왜 안 넣냐면 뭐 나올지 못 찍어요. 찍은 사람 없어요. 자, 탐구는 이게 모의고사를 안 봐도 되고 기출문제 중심 하면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옆에 있는 걸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출을 보면 되고 영어는 이거를 변형시키는 문제 수학도 변형시키는 문제는 뭐 이게 봉투가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자, 이거는 기출문제 20가지 분석법이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꼭 들어가서 오늘 써본 다음에 분석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기출문제 분석. 네. 자, 테마별 이거 봉투 모의고사는 테마별로 이게 틀린 거 있으면 그걸 싸그리 해야 되는데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을 다 읽고 다 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리하는 노트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노트에다 추가로 다 쓰고 요거를 다시 확인도 하고 요 비슷한 문제도 또 찾아보고 낭비 아니거든요. 솔직히 지금 한 30일, 25일 남았는데 20개만 건지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응? 20개에서 4개만 건져도 망하는 바가 없거든요. 유형별 풀이법에서 시간도 중요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상중, 하중에서 시간 빠르게, 이건 천천히. 네. 이거는 실전 연습하면서 시간 100분 연습해야 돼요. 그 유형부터 풀어보고. 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한 10일 전에는 내가 어떤 문제 풀고 어떤 문제 풀고 어떤 문제 몇 분 풀고 어떤 문제 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짤 수 있어야 돼요. 네. 유튜브에 인규가 시뮬레이션 짠 거 한번 참고해서 시험 시뮬레이션 한번 짜야 된다고 본인도. 그러니까 이건 관건이 뭐예요? 쉬운 문제 풀이가 관건인데 쉬운 문제를 어떻게 실수 안 하고 더 빨리 풀 수 있는가 라는 생각. 네. 응? 연구하면 나오거든. 그럼 진짜 땡겨지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이걸 어떻게 잘라서 봐야 되는가, 어려운 문제를 어떤 경향들이 나올 것인가, 요거 나온다면 그 옆에까지 다 해야 되거든. 찾아서. 네. 자, 3년 전하고 기본학습은 다르다는 게 또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어딘가를 기출문제를 쭉 보면서 해설을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하고는 다른데, 그죠? 기출문제, 수능 기출 보고, 그 다음 평가원 보고, 공부 자체가 교육방송 보고, 기본서를 공부해서 이 순서대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기본서에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단위 문제로 막 나가는 거거든요. 네. 수능 30일 전에 수능 시간형으로 하루의 시간을 수능으로 쉬는 시간 이제 칠판에 붙여서 지금부터는 수능 시간으로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방해 안 하니까. 네. 시간표가 수능 시간이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수능 시간대만 돌아다니라고. 네. 그러면 점심시간도 12시 10분으로 미룰 테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자, 이거는 봉투모의고사 장점 지저분한 선택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걸로 하면서 선택지를 꼼꼼하게, 일부 문제의 선택지를 꼼꼼하게 보는 걸 연습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지저분하지 않아.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고. 요걸로 해서 긴장감을 해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만점 맞는 도전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핵심 하이라이트에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시간, 이거 20가지 분석법하고, 해설을 오답뿐만 아니라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뭐와 관련해서? 이것도 뭐라고? 테마 정리하는데 이 심화 정리할 거를 실전 시간 연습에서 하니까 이것도 뭐와 관련돼? 속도와 관련돼. 속도 시간. 이것도 뭐와 관련돼? 속도와 관련돼. 그래, 핵심 키워드는 뭐야?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더 문제를 빠르게 풀고 여러 번 풀 수 있는가, 확인하면서 풀 수 있는가가 이 봉투로 할까, 기출로 할까의 구분 기준이요. 네. 둘 다 속도의 문제다. 기출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니까, 이게 유형을 명확하게 알면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쉬운데, 그래서 기출부터 원래 설명해주는 게 맞는데, 고1 때. 시험이라면. 네. 수능 마무리 학습은 수능 시간표로 학습 시간을 잡으니까,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가 필요한 거지. 네. 자, 마지막 학습법. 그죠? 마지막, 이렇게 지금 최종 학습법을 안다면 고등학교 생활에 애들이 달라졌을 텐데. 자, 내용이 70이면 기술에 30인데, 지금 내용 70에서 기술을 공부하다가 부가적으로 여기서 한 5% 정도 공부할 수 있을 뿐이지. 네. 공부는 끝났어요. 기술 속도예요. 네. 30%. 그런데 이 5%가 아니라 이걸 10%로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틀렸던 거 다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봐야 돼. 빙빙 치면서. 틀린 걸 다시 봐야 돼. 절대로 틀린 데서 틀리지, 안 틀리는 데는 안 틀려. 이거 5년 동안 내 6년 고3 생활 해보면서 느낀 거야. 틀리면 진짜 또 틀려. 그래서 진짜 처절하게 정리해야 돼. 백지 하나에 깔끔하게. 네. 미쳤냐고, 이렇게 정리하자고. 시간 낭비라고 할 만큼. 시간 낭비 아니야, 나중에 보면. 등급에 따라 학습량이 달라. 정리의 양이 다르겠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다르지. 네. 이거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시험 문제는 시험 시간에 만족. 문제를 모두 풀 다음에 추가로 공부할 때는 길게 해도 돼. 막 한 문제로 하루 종일 해도 되고. 하루에 한 세트를 풀으면 나머지는 하루에 한 문제를 해도 되고, 두 문제를 해도 되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해서 오늘 이거 하나 띄었다. 오답 정리의 정도와 수준이 1등급 내에서 점수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아까 24가지 정도 되는데, 기출문제 분석법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수능 30일 전에 방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연습하고, 계속 방법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과목은 7일 전에, 이 정리된 거 있지, 이렇게 많이 정리된 거. 네. 이걸 재정리하면서 시험장에 볼 수 있게 1뭐, 2뭐, 3뭐, 이렇게 추룩추룩. 네. 자, 암기 노트 만드는 거고, 틀린 것에 틀려. 진짜요. 이게 내가 6년 동안 경험한 거야, 6년. 근데 이걸 심화시켜서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되는지 몰랐었지, 그때. 누가 알려줬으면 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틀린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글자가 안 되네. 기출을 유형과, 기출 문제는 유형이요. 네. 그 다음에 이론 나와, 이론. 이게, 문제 생각해봐. 이게 무슨 이론인가? 이렇게. 시작. 몸통 교육방송이요.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일지, 교육방송 해설일지, 시험 많이 걸려. 네. 봉투모사로 확인하고 또 여기서 또 찾아보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실전 369 다 끝났잖아. 네. 이제 실전 같지 않아. 봉투 모의고사 치른다고 멘탈이 실전 모의고사 샀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봉투모사를 해석을 하더라도 결과를 네가 이게 수능하고 똑같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라고? 시간을 땡겨서 하라는 거야. 한 80% 선으로. 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떡하라고요, 쌤? 이걸 택했을 때 시험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봐. 체크해서. 여기까지가 점수야. 1차 점수.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이 10% 가지고 점검할 시간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 나올 때 힘들다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속도. 빠를 때는 엄청, 시험은 엄청 빠르고, 뭐라고? 정리는 진짜 처절하게 늦고, 극단적으로 나눠줘야 돼. 이거는 점점 더 빠르게. 이거는 점점 더 치열하게 늦게.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는 하지 말라. 이게 어중간한 거 하지 말고 점점 더 속도. 문제 풀 때는 빠르고 정리할 때는 진짜 치열하게 뭐 이것까지 다 썼냐고 막. 주변에 있는 거 싸그리 다 썼다고. 네. 나중에 이 자세하게 정리한 걸 7일 남겨놓고 다시 정리하잖아. 그거만 하면 끝나야 돼. 됐어요? 네. 네, 도마쌤입니다.